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자녀에게 나중에 상속을 할 때 목돈을 주느냐, 월급처럼 들어올 수 있게 나눠주느냐. 한꺼번에 목돈을 주면 달콤함이 있겠지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왜냐고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자녀가 돈 관리 방법을 잘 모릅니다. 둘째,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면 계획 없는 소비가 생깁니다. 셋째, 잘못된 투자 권유에 속아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노후자금 재무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에게 돈이라도 좀 남겨줘야지.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 즉 목돈을 그대로 물려주는 건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상속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걸 자식한테 줘야겠다 생각하시죠? 듣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1억 원이 자식 손에 들어가면 과연 20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1억 원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그 돈을 잘 모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사업, 자동차, 아이 교육비, 여기저기 쓰다 보니 3년 만에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시 생활비에 허덕였고 아버지가 그토록 고생해서 모은 돈은 3년짜리 불꽃놀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목돈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 마음이란 게 큰 돈이 생기면 오히려 더 쉽게 새어나갑니다. 조금만 쓰자 하다가 결국 다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 애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목돈은 언제나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 예를 들어 월세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를 물려주신 분들은 달랐습니다. 자녀가 매달 생활비에 보탬을 받고 그 돈이 꾸준히 쌓이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구조는 평생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사라지지만 현금 흐름은 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사시는 70대 김 선생님은 평생 모은 5억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작은 아들은 집 사는데 보탰지만 대출 상환에 쫓기다 보니 결국 남는 게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 두 아들은 다시 부모님께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또래의 충북 청주시에 사시는 박 여사님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는 돈을 통째로 주지 않고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대신 매달 나오는 월세를 일정 비율로 자녀 계좌에 자동 이체되게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녀들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으면서도 원금을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구조는 그대로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지혜로운 상속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이번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어르신은 아들에게 현금 대신 내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넣어서 매달 나오는 돈으로 받아라 하고 상속하셨습니다. 즉, 아들은 매달 50만 원씩 20년 동안 생활비를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엔 목돈이 아니고 이게 뭐야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방식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20년 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아이들 교육비, 병원비,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아버지가 남겨준 이 작은 월급이야말로 아들에게는 매달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은 액수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목돈은 사라지지만 흐름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권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 구조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큰 집 한 채보다 작은 집 2채가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한 채는 본인이 살고 한 채는 월세 수입을 만들고 그 월세를 자녀와 공유하는 거죠. 두 번째, 배당 투자입니다. 목돈을 주식 한 종목에 넣는 게 아니라 배당 ETF나 안정적인 배당주에 나눠 넣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배당금이 나오고 그것을 자녀 계좌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꾸준히 들어옵니다. 세 번째, 연금 구조입니다. 연금을 단순히 본인 생활비로만 쓰지 말고 수령 시기를 조정해서 일부를 자녀 생활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IRP,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흐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탁제도입니다. 신탁은 요즘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신탁 계좌를 만들고 조건을 걸어두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계좌에서 매달 얼마씩 자녀 계좌로 지급하라. 이렇게 하면 자녀가 목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낭비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현금 흐름 상속의 절반은 완성됩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몇 가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래도 현금 흐름으로 줘야 할까요? 긴급 상황이면 일부는 목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흐름입니다. 목돈은 쓰면 끝이지만 흐름은 평생을 갑니다. 배당 ETF나 월세, 이런 건 다 위험하지 않나요? 네,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하면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월세, 배당, 연금, 신탁. 최소 2-3가지를 섞으면 안정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자녀가 돈을 직접 굴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녀 세대는 투자 경험이 적습니다. 차라리 부모 세대가 구조를 만들어주고 자녀는 결과만 받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선생님, 목돈 상속이 꼭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장만하거나 큰 수술을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비 전체를 목돈에 의존하게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좋아요? 대표적으로 연금보험, 즉시연금, 그리고 은행의 분할지급식 예금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도 상속인을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죽어도 연금이 멈추지 않고 가족에게 계속 지급되는 거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돈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바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 형태로 나눠받으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즉,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흐름은 남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돈이 아니라 평생 월급처럼 들어오는 구조를 물려주겠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상속입니다. 내일 당장 은행 통장을 보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집, 예금, 보험, 주식. 그중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흐름이 만들어질까? 이 생각만 해도 오늘 강의는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에게 남겨줄 게 3년짜리 불꽃놀이 같은 목돈일까요? 아니면 20년 동안 매달 지켜주는 생활비일까요? 저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야기의 답이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그냥 숫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꼭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는 목돈이 좋다. 나는 월급형이 맞다. 여러분의 의견이 바로 이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